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교재 기출문서 268페이지 제1장 취득세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뭐 한 세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데요. 33회 시험에서도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서너 문제 출제되다가 지금 최근에 출제 문항수가 좀 줄었는데 두세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취득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보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제1장 취득세 어떤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느냐, 취득세의 특징이요. 우리가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이 각 세금들의 성격, 특징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과 구분.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과 구분. 32회 시험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여기 언급이 됐었고요. 취득이 뭔지를 알고 있는지 지문에 나왔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과세 대상이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32회 시험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주씩 나온다고 했는데 역시 32회 시험에서도 그랬습니다.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제가요 32회 시험 앞두고서 이 납세무자 이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32회 시험에서는 그랬는데 별표 3개 있었는데 33회 시험에서는 별표 2개만 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중요합니다. 납세무자.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고, 취득의 시기요. 자, 이 취득 시기가 32회 시험 때는 이게 별표 3개가 아니었는데 33회 시험 앞두고서는 어느 때를 취득 시해 볼 것이냐 별표 3개 하는데 아직 이번 순환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고요. 책 찾아봐도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취득세 세금 계산은 과표라는 거,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하잖아요.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세금들도 다 중요합니다. 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고 이번에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배우지 않고 다음에 기본서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이 납세지는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이거 납세 절차에 관해서는 32회 시험 때도 제가 별표 3개였고 이런 건 독립한 문제든 종합 문제든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32회 시험 때 역시 정답점으로 나왔습니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앞으로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요, 우리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취득세 특징, 성격, 개념과 구분, 또 과세 대상 살짝 보고 어디를 납세지로 하고 어떻게 징수가 되느냐, 이런 내용들 위주로만 우리가 한번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취득세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준비를 하는데 하나, 둘, 셋, 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요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개요 및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를 이해하고 성격을, 그 다음에 또 용어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개요입니다. 먼저 자 보시면 취득세 개요 성격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이건데, 취득세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취득한다 그러면 소유권 오죠. 자,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 행위가 있고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고, 줄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위한 거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이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성격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깔려나오는 밑반찬처럼 항상 깔려나오는 성격이요. 자,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는 특징인데 이게 어떤 건지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물세란 말이 있어요. 물세. 세금을 계산할 때 이거 물이 아니라 마시는 물이 아니라 물건 할 때 물이죠. 세금을 계산할 때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보고요. 물건을 보고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세. 어떤 게 물세를 취하냐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제외하고요.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거 보유할 때 재산세는 물세를 취합니다. 시험에서 다음 중 물세인 조세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학자들이 쓰는 표현이라.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강론해서 이제 시험에 물어보게 되는데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A라는 주택을 보유하는데 이 A 주택 가격이 만약에 여러분요 15억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B 주택도 취득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입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할 때요.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관할 내 갑이 A주택, B주택, 주택 두 채를 취득했네. 취득가격 합쳐서 25억 곱하기 세율. 이러면 이거는 납세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자, 아니고요.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 봐요. A주택 가격이 얼마냐? 15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B주택 가격은 얼마냐? 15? 그러면 15 곱하기 세율에서 이렇게 세액 계산합니다. 이게 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도 등기하는 부동산 각각 개별과세합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요. 재산세요. 강남구청장이 재산세 계산할 때 우리 관할구역 내 A주택도 값, B주택도 값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25억 곱하기 세율 이러면 역시 인적상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A주택은 얼마냐? 15 곱하기 세율, B주택 15 곱하기 세율,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나온 것이 재산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 번 나온 것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X요. X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주택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나중에 재산세 할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징이 있고 또 보세요 여러분들. 상대적인 개념이 인세인데요. 인세는 세금을 계산할 때 사람을 봐요. 그래서 얘는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합니다. 납세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요. 사람을 보고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합산과세.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그러면 어떤 게 인세를 취하느냐? 재산세에서요. 재산세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그래요. 토지를 보유할 때는 인세력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인지.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요. 서울특별시 만약에 노원구에 있죠. 노원구에 A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 토지 가격이 만약에 30억 원이고요. 또 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B 상가 토지를 보유하는데 가격이 20억 원이에요. 또 이번에는요.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에 C 상가 토지를 보유하는데 가격이 만약에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과 달리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요. 노원구청장이요. 우리 관할구역 내 A 상가 토지가 을 소유인데 B 상가 토지도 을 소유네. 그럼 소유자별로요. 이 상가 토지 가격을 합쳐가지고요. 합친 가격에 맞는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토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토지만. 주택은 따로따로 주택별로인데. 자, 그 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토지는요.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성남시장이 시상가 토지 가격 10억 그럼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는 이렇게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도 인세를 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에도 집이 있고 인천에도 집이 있고 만약에 경기도에도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주택을요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택 가격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가 토지를 만약에 서울에도 있고 만약에 부산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 그 토지 가격을 전부 다 개인별로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도 합산과세하니까 뭐예요? 인세입니다.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해서 합산과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인세를 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았어요. 5월 달에도 팔았어요.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10월 달에 팔 때는 그 앞서 판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물론 이제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지만 세금 계산할 때는 그 양도소득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하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세네. 자, 그래서 오를 꼽네요.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 개별과세입니다. 종부세, 양도소득세, 국세 2개 주요 세목은 인세, 합산과세입니다.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요. 재산세는 원칙은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 양다리 걸쳤네요. 우리가 원래 공부하는 순서가 취득세, 등록민호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공부해요. 그럼 중간에 딱 껴있는 재산세,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나 양다리 걸치면 뺨 맞지. 사회생활하거나 직장생활할 때는 이쪽 라인에 줄 타면서 이쪽도 다른 쪽도 딱 줄을 타고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죠? 별로 동의하는 표정이 아닌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재산세, 취득세는 그래서 물세입니다. 취득한 물건 각각 어떻게 하냐? 개별과세합니다. 자, 또 취득세 특징을 보면요.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또 현황부가 원칙이 정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가 이게 어떤 거냐? 이것은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 기본법에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에 맞게 조금 각색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요. 귀속의 실질이요. 납세 의무의 실질 귀속.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그런 얘기인데, 자,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자,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킬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켜라?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요. 원래는 일치하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권리자, 실질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원칙이니까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요.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어떤 얘기냐면 사실주의 과세하라. 그래서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는 건데요. 자, 우리 시험에서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이렇게 사실주의, 실질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 등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매수인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더라도 등기 안 됐어도 을은 잔금 치렀을 때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요. 사실상이란 말 속에는 등기 없이도 그 말이 숨어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렀을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어요. 등기 아직 안 됐어도 그러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등기 이전 안 됐어도 갑은 잔금 받았을 때 을에게 이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양도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등기 안 됐어도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요.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나와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 X예요. X입니다.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취득세는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2회 시험 때도 이거 알고 있는지 지문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게 또 나왔었죠. 지문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돼요.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도 부과됩니다. 우리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 한 다음에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고 그럴 때 하여튼 등록과도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돼요. 만약에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부과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할 때 재산세도 부과되고요. 무허가 건축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도 부과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심해 강의된 주유세금들은 허가와도 무관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예전에 수강생 빽빽하게 있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어떤 수강생분이 맨 뒤에서 아니 저기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적발해서 재산세 부과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셨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쓸데없는 걸 왜 신경 쓰냔 말이지. 우리 수험생은 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이게 취득세나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지문에 물어보면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적발하느냐? 그걸 나한테 왜 묻냔 말이지. 자 공무원들이 뭐 항공사진으로 뭐 찍어서 적발하든 뭐라든 어떻게 하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알면 돼요. 뭐 허가와도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해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이렇게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사실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이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사실주의, 실질주의와 상대되는 개념이 형식주의 과세예요.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과세하는 건데 요거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그래요. 나중에 우리가 등록면허세 할 때 이 형식주의 과세가 뭔지를 자세히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등기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요 등록면허세 빼놓고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실질주의.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한다?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중요한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부과하라. 자, 현재 상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공부상 현황. 여러분 공부가 뭐냐면 공적 장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공적 장부, 공부상 현황과 실제 사실상 현황이 달라요. 그럴 때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피스텔 같은 거 상업용으로 처음에 건축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민등록 전입돼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부과 과세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요. 실제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는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상가 양도로 과세합니다.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 확 달라지는데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봤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공부상으로는 어떤 토지가 이런 날들 봤더니 취득일 기준으로 등록면세는 등록일 기준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는 과세 기준 1월 1일 기준으로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봤더니 어떤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요. 농사 안 짓고 나대지 상태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농지로 보느냐 나대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확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무엇에 따라 부과한다고요? 나대지로 보고 부과합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이렇게 사실상 실제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게 현황부과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겉모습은 양도인데 속내용 매매하고 있어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속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무슨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남편이 자다 말고 여보 일어나봐. 노원에 있는 아파트를 4억에 사는데 이게 8억이 됐잖아. 야, 당신이니까 특별히 4억 1,000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그래서 둘이서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매매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찍고 이렇게 합니다.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집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5억이 됐대요. 그래서 근데 이걸 바로 저한테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2억에 샀으니까 제가 2억 100만 원에 사는 곳으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다만 나중에 배우는데요.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져요. 배우자 직계점유속 간에도 대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원칙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합니다. 그래서 겉모습 매매에도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요 실질과세 원칙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귀속의 실질이요.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누구한테 세금을 귀속시켜라?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권리자에게 귀속시켜라. 그 다음에 사실주의 과세하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라는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고 나머지 주요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또 현황 부과하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요? 실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라. 이런 거. 그 다음에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실질과세 원칙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268페이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개요 및 취득에 유용해서 의 및 특징 1의입니다. 양가로 1번 의. 줄글 필요 없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자가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가격에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취득세는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 달리요. 재산권의 이전을 계기로 나타나는 담세력, 세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중요한 말 같아서 막 줄 긋고 싶은 생각이 막 용수 좀 치죠? 안 그셔도 돼요. 그냥 학자들이 하는 거라 이해를 돕기 위한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는 그림을 봅니다.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예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인데 이 납세 의무자가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즉 등기 안 돼 있어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세금을 계산해서요. 물건 소재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자, 특징을 보니까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응능과세, 응할 응이고 조세 부담 능력에 응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고요. 물세요. 제가 물세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되냐면 물세는 땡땡 개별과세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개별과세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사실주의 과세, 실질주의 과세죠. 그래서 얘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이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자, 무관하게 과세. 이렇게 써놓으세요.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황 부과는 뭐 길게 안 써도 현재 상황에 따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세금 부과한다. 이게 취득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실 건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 취득세는 물세,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고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고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한다. 또 취득세는 현황 부과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 정도 꼭 특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세고 도세인 그런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특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69페이지 취득의 구분입니다. 취득세에서 취득이라는 게 뭐냐? 이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봅니다. 취득의 개념과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뭔지 소개해드립니다. 또 여러분 고기 한번 드시고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목 운동 다시 한번.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뭐 또 길게 강의하는데, 제가 잠깐 쉬어 가시라고, 어떤 주부가 있잖아요. 어떤 주부가 새로운 동네 이사를 왔어요, 아파트에. 그랬더니 그 아파트 단지에 조그만 마트가 하나가 있는데 있죠. 그 마트에 앵무새가 있어요. 말하는 앵무새. 앵무새니까 말을 하겠죠. 하여튼 말하는 앵무새가 있어가지고요. 이 여자가 그 마트에 딱 왔더니요. 신기하게도 손님들이 이렇게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그 앵무새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요. 오, 신기하죠?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었는지 아줌마도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차례 딱 돼서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그 앵무새가 아줌마를 딱 보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머리를 좀 쓰다듬어 준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꼴밤을 딱 때리게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앵무새가 탁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요?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당황해가지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왔어요. 다음날 또 딱 갔더니 다른 손님들이 또 딱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앵무새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 여자가 또 딱 들어오니까 아줌마가 딱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뭐라고 해요? 딱 보더니 아줌마 못생겼다. 아줌마 못생겼다. 또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만.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주인한테 막 항의하면서 있죠. 앵무새에게 똑바로 시키려고 하면서 막 항의하고 승질내고 왔어요. 다음날 또 딱 갔어요. 다른 손님들이 오니까 또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아줌마가 또 차례가 돼가지고 또 딱 들어오니까 했죠. 앵무새가 아줌마를 보더니 딱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해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얘기하는데 자 이쪽 동네는 반응이 없구나. 자 그래서 어떻든 반응이 없든 있든 무조건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의 개념과 용인데 잘 한번 또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요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누가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자,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세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하면 되는데 이 사실상 취득은 또 뭐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요.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그죠 여러분? 요거 알고 있는지 32회 시험에서 지문에 물어봤어요. 자, 취득은 부동산 취득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 취득은 보세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취득세 취득이라고 하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또 여러분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권리가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 거지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탁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누구 거예요? 위탁자 거잖아요. 믿고 맡긴 것뿐이지. 예,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뿐이고 신탁계약 종료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재산 취득은 이 수탁자의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또 신탁계약 종료로요.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합니다. 그럼 위탁자의 취득도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요. 얘도 역시 믿고 맡은 것뿐이에요.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신탁법에 의한 이렇게 이러냐고요? 나중에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산 취득이 비과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받은 것뿐이고 그래서 형식적인 취득을 해요. 사실상 취득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했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자,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이 집 전세 얻었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상가 임차했어요. 취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뭐 지역권 등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나중에 배워요. 취득세 세율을 중과세할 때 이제 주택 수 계산에 몇 주택 갖고 있냐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해도 그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냅니다, 여러분들. 분양권은 나중에 배우지만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득세는 부과되는데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근데 어떤 수강생분은 조합원 입주권이요. 제가 승계 조합원인데요. 제가 조합원을 입주권을 승계 조합원인데 취득할 때 제가 분명히 취득세 냈는데요. 그것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게 아니라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자, 다시요. 이런 거 시험에서는 슬쩍 집어넣고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슬쩍 집어넣고 이런 걸 집어넣고 아이고 이거 별 표시가 왜 안 돼. 자, 슬쩍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속입니다. 속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등등등, 지역권 등등, 소유권 이해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자, 이런 거 취득할 때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세요. 대상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취득 유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취득 유형은 자, 취득세 취득 유형은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느냐. 취득 유형을 보시면요. 먼저 취득세는 취득 유형이 사실상 취득 유형과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 유형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서 배워요. 뭐뭐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상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사실상 취득 유형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요. 원시 취득. 그리고 승계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원시 취득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전소유자,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없어요.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시 취득 대표적인 예는 건축물 신축이요. 건물을 새롭게 지었어요. 맨 땅에 전소유자 없죠. 또는 재축 이런 것들이 자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건물 신축했을 때 재축할 때 취득세가 다 부과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 간척합니다. 그래서 매립 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전소유자 없잖아요. 원시 취득으로 등등등. 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원시 취득했을 때. 또 승계 취득은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 건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취득과요, 유상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무상취득이요, 무상취득, 유상취득으로. 상속이나 증여, 기부 등을 통한 취득이 있죠. 다 무상취득으로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있잖아요. 고개 들어보시고, 어떤 수강생분은 이해를 이걸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상속 증여 받았을 때요,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요, 아니 근데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자, 상속세 증여세를 냈는데 왜 또 취득세가 부과되냐, 이렇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와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부동산이나 등등 취득세 대상이면 뭐가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상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유상 승계 취득이요. 매매가 대표적이죠. 거래대금 주고 대가 주고 취득하잖아요. 대표적인 취득용이고, 또 교환이요. 교환도 유상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인데, 한번 볼까요? 교환은 금전 이외 재산걸 서로 맞바꾸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의 B 토지를 서로 맞바꿔요. 그럼 보세요.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이요. 주고 받는 거니까 자기 거 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 유형이요. 사실상 취득 유형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원칙적으로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그래서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일체 취득을 말해요. 근데 단 여기 보세요.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항공기, 또 주문에 의해서 건조하는 선박. 여러분,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을 요거를 자 조립 제작합니다. 회사에서. 또 선박을 현대 미포조선에서 그리스 선주로부터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원시 취득은 과세되지 않고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 없죠? 현대자동차 이전에. 그럼 원시 취득, 자동차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원시 취득에 대해서.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 때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가만히 보면 이미 가격에 취득세 또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요.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냐? 토지 지목 변경으로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요. 여러분,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한다고 하는데, 이번 32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어요. 이거. 자,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합니다. 그럼 이 지목 변경의 경우에 지목 변경 전에 소유자 누구예요? 갑. 대로 지목 변경 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소유자 변동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
자, 대라는 것을 갑이 매립간척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통념상의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대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밭이었을 때 1억이었어요.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어떻든 간에 지목 변경으로 네 토지 가치가 4억 원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목 변경은 취득세 계산은 증가한 가액에다가 세율을 정해서 세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32회 시험 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오, X요. X입니다. 아이고 졸려서 막 눈이 막 감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쪽 특히 이쪽 가운데 동네가 특히 그렇게 심하구만. 졸려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아까 스트레칭 했는데도 또 앵무새 얘기 해드렸는데도 소용이 없구만. 에? 앵무새가 졸음을 쫓질 못하는구만. 아 이거 어떡하지? 예. 많이 졸리신 분들은 그 서서 저기 키높이 책상이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졸리신 분들은 서서 이렇게 키높이 책상에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 책상이 있어요. 이따가 자 그래도 되고요. 조용히 나가서 자 여기 봅니다. 32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지만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또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이요. 여기서는 항공기 없어요. 여기 항공기 없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용어 설명 우리 교재에 돼 있는데 자세한 건 모르고 살짝만 아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제 자동차의 엔진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을 교체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말이 시가 된다고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제 자동차 엔진이 망가져? 제 말이 시간 느낌이 안 좋아서 지금은 갑이라는 사람의 자동차예요. 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엔진이죠. 어떤 수강생분이 바퀴 오른 분도 계시는데 바퀴가 생명에는 중요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엔진이지.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합니다. 그러면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뭐 차체를 변경한다거나 선박 같으면 승선인원 많이 탈 수 있도록 배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배의 재질을 바꾸거나 뭐 그런 건데요. 자세한 거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자동차 엔진 교체 등 이렇게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가액의 증가를. 또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을 개수해요. 개수라는 것은 고치는 건데 공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이런 거는 공법상에서 대수선이 뭔지 배우는 거고요. 어떻든 간에 건축물 개수합니다. 그러면 개수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건축물 개수함으로 건축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요거고. 그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간주 취득 이런 경우는 전부 다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 취득세부가 됩니다. 또 과점주주란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근데 주식을 취득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차량 등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란 자가 주식 60%를 취득하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원시, 승계, 유상무상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60%만큼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이 과점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이때 과점주라고 하면 전체 지분 주식 총수에서요 100분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건지 좀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과세되지 않는 것에 한번 방점을 찍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원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단 따라서 옵니다.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만 과세하고, 또 취득세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상 취득은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등,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줄거라고 하는 부분에 줄 그시면 되어 있다가 269페이지 이 취득의 구분 유형에서 양가로 1번 취득에 의여, 동그라미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밑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완 유산 취득으로서, 또 밑줄입니다. 세 번째 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 원인을 불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세 취득은 밑줄이요,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여기 밑줄입니다. 또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당의 취득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면, 또 밑줄이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사실주의, 실질주의를 취한다.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동그라미 3번은 읽어볼게요. 사실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 계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 취득으로 보는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가로 2번 취득의 유형이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취득용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되는데, 원시 취득 가로 안에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하고, 원래 소유권을 새로 창출해 취득해야지 원래 있는 것은 이전 받은 건 안 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 원시 취득에 의의 읽어보는 거예요. 전 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여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물받아 건조하는 선박,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차, 기, 항, 선, 동그라미, 그리고 밑줄이요, 승계식 경우만 과세한다. 아까 그랬죠?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되겠는지 생각해 보세요. 유형은 읽어보는 거예요. 줄 긋는 게 아니라. 원시 취득의 유형, 공유수면, 매립간척이나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 취득시효 이런 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27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승계취득입니다. 의요. 270페이지 승계취득. 의,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제가? 원시, 승계, 유상, 무상 불문하고요. 밑줄. 무상 취득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승계취득의 유형이 매매, 교환 나오는데, 교환을 볼게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지상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유상계약이다. 여기 또 밑줄입니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밑줄 자격. 법인의 현물출자, 상속증여. 자, D번 밑줄입니다.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간주취득입니다. 의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시 승계취득에 사실상 취득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유형이요. 토지 지목 변경이요. 땡땡. 여기 밑줄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차량 등 종류 변경. 또 비추입니다. 차량, 기계 장비 및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한다. 밑줄 자격. 그리고 종류 변경이 뭔지 나와 있는데 줄곧 외우는 거 아니에요. 참고예요. 종류 변경이란 차량 기장비에 있어서는 엔진 교체, 적재 정량, 승선 인원, 차체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하며 선박의 경우에는 기관이나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종류 변경이라는 거. 이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합니다. 개수법입니다.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과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건축물 중 레저, 저장, 도크, 저반, 도관 시설, 급수 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이 정하는 시설물 등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은 여기입니다. 271페이지 맨 첫 번째 줄 끝에 개수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으로 본다. 밑줄 자격.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예요. 다만 여기 비추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자격.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가 없다는 건데 제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아니, 취득한 게 아니라 비상장 법인을 아싸리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교육 관련해서 비상장 법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자 사실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비상장 법인 만든다니까요. 다음 주에 교육 관련해서 사실 분 한 사람만 자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안 산다는 얘기죠.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내가 뭐 한다고 하면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믿고 따라간다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건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다른 데서 물어보면 가끔씩 한두 번만 재미삼아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충성심이 강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농담이죠? 장난이죠? 아니래요. 진짜로 사겠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묻지 마 투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어떻든 간에 대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비상장법인 처음에 설립할 때 자 여러분 우리가 과점주주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왜 과세하냐면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거기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고 271페이지.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자는 한 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법령이 정한 자로서 그들의 소유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이 여기 밑줄입니다.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고 50% 초과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다는 것은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막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소유 분산을 하고 독과점 억제하기 위해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법인 설립 시는 금방 봤다시피 여러분 주식을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 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보지 아니한다 옳게도 나오고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설립 시는 제외한다는 거. 과점주란 자는 100분의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50% 보유하는 주주는 과점주 아니고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을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복습도 좀 한번 해보고 또 그 다음에 271페이지 과세 대상 납세일자 취득세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시까지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